이재명 대미 외교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 불투명한 한미 관세 협상. 한미 관세 협상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협상에 관해 알 수 있는 정보는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언론이 보도하는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뭘 요구하는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협상 타결을 위해 부지런히 미국을 드나들고 있다는 것 정도입니다. 미국의 협상안은 트럼프가 자기 소셜미디어에 구체적으로 다 공개했고, 일부는 미국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낮추려면 4천억 달러, 약 54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 사업 투자,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규제 완화, 셰일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디지털 규제 완화 등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협상안은 매우 추상적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대응책이라는 것도 미국의 양해와 이해를 구한다는 정도의 수세적이고 저자세의 태도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모든 국력을 기울여 마치 전쟁을 치르듯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던지자 여러 나라가 이를 거부하고 강대강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10% 올리면 우리도 10% 올리고 20% 올리면 우리도 20% 올린다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사실 이래야 협상이 됩니다. 협상이란 주고받는 게 있게 마련입니다. 미국이 새롭게 관세 인상 무기를 꺼냈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한 무기를 새로 제시해야 합니다. 가장 무난한 게 똑같이 관세를 올리는 것이지요. 그래야 미국도 그럼 서로 관세 인상을 없던 걸로 하자고 나오게 됩니다. 이런 무기 없이 우리가 이러저러한 걸 선물로 줄 테니 관세 인상을 취소해달라고 하면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선물을 받고 끝납니다. 우리는 아무 이득 없이 그저 손해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선물이 받고 싶을 때마다 또 관세를 올리겠지요. 지금은 협상과 개인의 수완으로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국력은 국민의 단합된 힘입니다. 지금 국민이 똘똘 뭉쳐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서 싸우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같은 나라들이 관세 협상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 성과가 나오니 그 나라 국민도 열광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자신을 국민주권 정부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미국과의 관세 전쟁도 국민들의 힘으로 승리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똑같이 25%로 맞받아치는 것과 같은 대응책을 공개해서 국민들이 이 전쟁에 열광적으로 동참해 정부의 힘을 싣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재명 정부는 협상안을 공개하지 않을까요? 혹시 국민이 지지할 수 없거나 나아가 욕을 먹을 내용이라서 공개하지 못하는 걸까요? 정부가 비공개로 협상하면 미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으며 결국 퍼주게 됩니다. 벌써 미국은 협상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우리 협상단을 물먹이고 있습니다.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 시기에도 한국 정부는 비공개로 미국과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 한덕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 매우 만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체 어떤 협상을 했는지 우리 국민은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냥 트럼프가 만족했다고 자랑한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도 한덕수 때에서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주한미군 지원금을 올릴 게 아니라 주둔비를 받아야. 관세 협상과 별도로 트럼프는 한국에 주한미군 지원금, 방위비 분담금을 10배로 올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지원금이 1조 5천억 원가량 되는데 15조 원으로 올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전략적 유연성이니 미래동맹이니 하는 말로 포장하면서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며 협박합니다. 이에 관해서도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민은 정부가 알아서 잘 하겠거니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결국 10배는 너무하니 인상폭을 좀 줄이는 선에서 합의하자는 식으로 결과가 나올 듯합니다. 트럼프 말 맞다나 임대아파트 월세 올리는 것보다 주한미군 지원금 올리는 게 더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주권 정부라면 국민을 믿고 미국의 압박에 강대강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금 국민주권당을 필두로 여러 정당, 단체에서는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에 맞서 역으로 주한미군 주둔비를 받아내고 그 밖에 미국에 제공한 각종 혜택도 폐지하고 밀린 공과금까지 받아내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항공모함이라 부르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존재한다고 밝혔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한미군에 지원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땅을 빌려줬으니 주둔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둔비를 못 내겠으면 미국 재산을 압류하고 나가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사실 이게 정상입니다. 미군이 주둔한 나라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서면 우리 국민도 열광적으로 지지하면서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윤석열은 친미 친일하다가 망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한미일 연합훈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도 대규모 한미일 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서울에서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참가자들은 지역 안보를 위해 3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으며 3자 훈련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일본과 연합훈련을 하는 건 일본 자위대를 인정하고 군국주의화를 용인하는 것입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윤석열 정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 6월 17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보는 듯합니다. 또 18일에는 일본에서 한미 외교차관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확대 적용하는 동맹 현대화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즉,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키는 역할만 하지 않고 중국을 공격하는 역할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군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5월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을 항공모함이라 부르며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을 투입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중국 대만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군이 직접 참전하는 건 물론이고 주한미군이 참전하기만 해도 한국은 중국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대만이 전쟁하는데 이 땅이 전쟁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대만 유사시 국군은 물론이고 주한미군도 참전하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이재명이 평소에 이야기한 대외 정책에도 맞지 않나요? 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8월에는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9월에는 대규모 한미일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진행하겠지요. 그리고 한반도는 또다시 전쟁의 먹구름 밑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처럼 친미 친일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 때랑 달라진 게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망한 건 부정, 부패, 무능도 있지만 기본은 친미 친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의 똥개 훈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반미 좀 하면 어때? 사진 찍으러 미국 가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객관적 환경은 노무현 시기보다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미국의 힘이 약해진 게 눈에 띄일 정도고 국민 주권 의식도 비약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취임 전부터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이걸 한껏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이재명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똥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모스탄 사건을 봅시다. 일부러 전직 미국 관료를 한국에 들여보내 부정선거를 운운하고 나아가 이재명을 성범죄자라 부르며 모욕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전직 관료가 미국에 가서 반정부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트럼프는 길고양이 수준의 도덕성을 가진 성범죄자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체포, 수사를 받거나 추방당할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입국이 불어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극우단체가 고발해서 하는 것이고 모스탄이 출국하도록 방치했으니 진짜 수사를 하기는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걸 보면서 미국은 오호라, 이렇게 모욕해도 가만히 있네. 그럼 좀 더 세게 해볼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장관들이 미국까지 날아갔는데 갑자기 2+2 회담을 취소해버리고 나아가 급하면 스톡홀름으로 오든가 라며 약을 올립니다. 그리고는 회담을 하다 말고 갑자기 유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한국 측 대표단도 유럽으로 쫓아가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4천억 달러 투자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4천억 달러라는 금액이 나온 근거가 뭘까요? 지금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를 조금 넘습니다. 한마디로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24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방송에 출연해 한국이 일본 합의를 읽을 때 한국의 입에서 욕설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라면서 한국이 일본의 협상 타결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상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지렛대 삼아 한국에 더 많은 요구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난 현상은 갑질 논란이지만 본질은 적폐 세력을 앞세운 이재명 흔들기입니다. 강선우의 갑질에 격노한 이들이 다른 의원의 갑질에 침묵하는 것만 봐도 갑질은 문제의 본질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2일까지도 이재명은 강선우를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강선우에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정도면 하루 동안 민주당 내에서 엄청난 논란과 반발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재명이 강선우 임명을 강행할 생각이 있었다면 사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강대강으로 나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송원석 국힘당 원내대표는 2021년 4.7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에 자기 자리가 없었다고 당직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공세를 펴면서 일단 강선우를 임명한 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자고 맞불을 놓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결국 강선우 낙마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똥개 훈련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사실 미국은 지난해 12월 23일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을 친중, 반일 성향으로 분석하면서 집권을 우려할 때부터 똥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취임 직후인 6월 4일에도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이 말로는 한미동맹을 이야기하지만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압박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의 이재명 길들이기 똥개 훈련은 계속될 것이며 그 정도는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 한미일연합훈련이나 각종 회담이 주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린 내란 청산 국민주권 실현 149차 촛불대행진에서는 여러 연사가 하나같이 트럼프를 규탄했습니다. 미국을 규탄하는 발언이 나올 때마다 수천 명의 참가자들이 크게 호응했습니다. 이게 지금 민심입니다. 국민주권 정부라면 이런 국민을 믿고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국민의 주권의식을 폭발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재명이 미국의 똥개 훈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닌다면 이 정부도 망할 것임이 환히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비참하게 끝날 것입니다. 이재명은 2022년 대선 때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내놨습니다. 작지만 할 수 있는 걸 확실히 챙기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은 여름철 물난리에 대비해 전국 배수구 관리를 지시해 칭찬을 받았는데 사실 배수구 청소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챙길 일입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국방, 외교, 특히 대미 대일 외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아무리 소소한 행정으로 칭찬을 받아도 결국 실패한 정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